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오늘은 특약에 대한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려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 번호는 1205번입니다. 특약의 어원으로 보면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계약이나 약속을 말하는데, 또는 그 계약이나 약속입니다. 특별한 편의나 이익이 있는 계약이 특약이고,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계약의 내용도 특약입니다. OWH, 특약은 OWH,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6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명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분쟁의 소지가 많고, 또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OWH, what, who, when, where, why, how,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6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약을 작성해도 편면적 강행 규정, 다시 말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2년 돼 있는 기간을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겠죠.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포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강제조항을 특약에 넣어서 특약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임대인의 판단대로 올린다. 임대인의 판단을 올리면 안 되죠. 5%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월세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는 협의해서 해야 되고 퍼센트 내서 해야 됩니다. 건저당에 살펴보겠습니다. 건저당은 장래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건저당이 합니다. 뿌리 건자죠. 계약일부터 잔금 및 전입신고 이길까지 추가, 건저당, 가압류 등 설정 금지를 하고 위반 시에 해제 및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하고 특약을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금 전 또는 특징일까지 선순위 건저당은 말소시키는 게 좋고, 미이행 시에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잔금으로 건저당 상환 및 말소 등기 진행 필요시 채권자 동서 서류를 협조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죠. 다시 말하자면 건저당 말소할 때는 은행에 동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은 반환 보증이 있고, 전세 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규칙 없이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하여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고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로도 잔금 및 전입신고 이일까지 추가, 건저당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보호법은 먼저 건저당과 세입 아직까지 법안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및 전입신고 계약 체결 이길까지 건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 목적물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고 특약에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수는 매매할 때 상당히 이거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매도인 임대인의 책임 범위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분쟁을 해소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장병까지 발생한 누수, 배감, 파손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비용으로 수리한다. 계약 후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이 6개월 이내 매도인이 보수 책임을 진다. 잔금일 이전에 발견된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보수한다.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매도인이 책임해야 있다. 그리고 그 충분히 감가상각 내용 등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요즘 계약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위반 시 조치 사항이라든지 해지 위약금 등을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할 때는 그 마리수라든지 원상복구 범위 등을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닥, 백지, 문틀 등의 내용이 훼손됐을 때는 하자 등을 보수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고, 사과 조치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겠습니다. 원상복구입니다. 민법 623조 및 판례 상가임대차법법 제2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오염, 노후 등의 통상의 손모로 보아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해서 발생한 내용은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 준공상태로 복구를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준공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형태와 법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복구. 도배장판은 두리뭉실하면 안 되겠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구체적으로 날짜, 금액을 숫자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입주 전까지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기로 하고 입주 전 발생한 누수 곰팡이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퇴거 시에는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서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손상만 임차인이 수리 배상한다. 잔금을 다음 날까지 선순위 건재당금 말소를 완료하고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배액 상환 가능하다. 이거는 건재당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법법 강행 규정에 위반한 조항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행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이 특약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잔금일까지 체납 발생 시 계약 해제 특약을 삽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최종 열람하고 체납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국세 진압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되고,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잔금 지급 전에 체납 사실 확인되고 새로운 압류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배액 상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입니다. 주차. 요즘 주차가 상당히 말썽을 피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차에 대해서는 이 또한 OWLH 유가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착순 주차 한 대 하기로 한다. 주차 가능 시간은 오후 6시, 18시 이후는 불가하다. 주차는 무료로 한다. 주차 한 대 허용하고 주차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차량 변경 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주차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등 주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잔금입니다. 잔금은 권리변동, 금지, 임대차 보호법, 정보, 보증보험, 조건부, 선순위 보증금, 민착금 등기 등 상당히 많은 절차를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건재당 권리변동을 금지한다. 이거는 계속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임대차 정보 제시 의무, 보증금 가입 전제로 하여 거절시 계약 해제 반환, 선순위 보증금 합계 명시하고 임차권 등기 명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 이전은 잔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보증금 반환, 권리 변동, 대출, 보증보험, 하자, 보수, 수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전입 전에 추가, 건저당, 매매 등을 금지한다. 상당히 자주 나오죠. 건저당 중요합니다. 잔금 전에 말소 또는 잔금 시까지 유지한다. 전체 대출 부계 시 계약 해제한다. 보증보험 거절 시 해제한다. 주요 설비는 임대인, 경미한 것은 임차인이 한다. 반환 시기 조건을 구체화한다. 체납을 확인하고 체납 발행 시 해제한다. 그리고 집을 잘 보여주기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